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86세의 노익장 한석우 원장이 정성껏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8시간 진료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이에 놀라고 여전히 생생한 기억력과 부드러운 손놀림에 감탄한다. 그러나 한 원장이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단 5분. 매일 목을 관리하는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다. 한석우 원장은 말한다. 목이 굳으면 10년 빨리 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치매가 순식간에 다가오지요. 그는 지난 50년간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몸이 불편해진 사람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목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스스로 목이 굳은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었다. 목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뇌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경이 목을 통과하고 몸으로 가는 모든 감각이 이 작은 통로를 지나간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과 인대는 서서히 굳고 척추는 틀어지며 신경 통로가 좁아지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발 저림, 만성 어깨 결림, 어지럼증, 만성 피로, 심지어 이유 없는 불안감과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석우 원장은 젊은 시절부터 환자들의 목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머리가 앞으로 쏠린 거북목, 경추의 배열이 틀어진 경추 변형, 투경부 관절의 경직 등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고 그 결과 목 건강이 망가지면 전신 건강이 따라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손발이 저리더니 아침마다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78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다. 큰 병원을 돌아다녀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한석우 원장이 진찰한 결과 할머니의 목은 단단한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다.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을 3주간 꾸준히 시행한 결과 놀랍게도 아침마다 뻣뻣하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어지럼증도 크게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김동연 할아버지 81세가 있다. 오랜 세월 고혈압과 수면장애로 고생하던 그는 매일 복용하는 약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불안정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목 상태를 점검한 결과 경추 주변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었고 신경의 흐름이 막혀 있었다. 8주간의 목 이완 운동과 자세 교정 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약물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큰 오해입니다. 한 원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통증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무시하거나 참아버린다. 그렇게 몸은 천천히 망가지고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해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에 3.5kg씩 추가 하중을 가한다. 보통의 거북목 자세라면 하루 종일 10kg 이상의 무게를 목이 지탱하는 셈이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 신경압박, 자율신경계 이상,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 한석우 원장은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분목 관리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특별한 기구도 비용도 들지 않는다. 단지 하루 5분,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목을 풀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둘째, 신경전도가 원활해져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몸의 감각이 살아난다. 셋째, 자율신경계 균형이 회복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넷째, 깊은 수면이 가능해져 면역력과 회복력이 향상된다. 목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신 건강, 정신 건강,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한석우 원장은 이렇게 강조한다. 목은 우리 몸과 뇌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장 목을 돌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석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루 5분의 작은 노력이 만들어낼 위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역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석우 원장이 강조하는 목 건강의 중요성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발견했다. 바로 목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목은 단순히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뇌나 신체를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이며 생명활동을 조율하는 신경과 혈관이 오가는 중심 통로이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신호를 내려보내고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한다. 이 모든 명령과 반응이 오가는 길목이 바로 목이다. 목에는 경추라고 불리는 7개의 뼈가 있으며 이 뼈들은 매우 정교하고 유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 사이를 통해 척수, 혈관, 신경이 지나간다. 만약 목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신호 전달 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목이 굽거나 틀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혈류이다.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방해받으면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더 심각해지면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목을 지나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 조절, 심장 박동, 소화 기능, 면역 기능까지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 현대인들은 특히 목 건강에 취약하다.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생활, 잘못된 수면 습관 등이 모두 목에 큰 부담을 준다. 한석우 원장은 이를 현대판 만성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고개를 앞으로 빼고 목을 구부정하게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고개를 15도만 앞으로 숙여도 목에 12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머리 무게의 2배가 넘는다. 30도, 45도 더 숙이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마치 하루 종일 쌀포대를 목에 걸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 목의 정상 곡선이 무너지고 경추 사이의 디스크가 압박받아 디스크 탈출, 신경 눌림,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목은 단순히 근육과 뼈의 문제가 아니다. 신경계, 순환계, 면역계 등 우리 몸의 핵심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목이 굳으면 손발 저림, 만성 피로, 소화 불량, 혈압 불안정, 심지어 원인 모를 불안감과 우울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넘겨버린다. 한석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묻는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합니까? 손이나 발에 감각이 둔합니까?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불안합니까? 많은 환자들이 그렇다고 답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원인이 목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목 건강은 곧 삶의 질이다. 목이 건강하면 뇌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고 마음도 평안해진다. 반대로 목이 망가지면 모든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만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이 노년기에 들어서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70대, 80대가 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인대는 딱딱해지며 뼈는 낙해진다. 목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수면 장애,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한석우 원장이 진료한 70세 이상 환자들 중 90% 이상이 심한 목 경직을 가지고 있었다. 목이 단단히 굳어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한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목을 풀어주고 바르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놀랍게 몸이 변화합니다. 목 건강을 회복하면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소화가 잘 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 심지어 우울증과 불안증도 완화된다. 이는 모두 목을 통한 신경계 회복과 관련이 있다. 특히 목을 지나는 미주신경은 몸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핵심이다. 이 신경이 제대로 기능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목이 굳어 미주신경이 압박받으면 그 모든 기능이 무너진다. 한석우 원장은 목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자신의 목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루 단 5분, 꾸준한 목 이완 운동과 올바른 자세 습관을 통해 누구나 목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신체 부위이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목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10년 젊어진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목이 바로 건강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매일의 작은 관리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한석우 원장이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며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이다. 통증과 고통으로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이 목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목 건강이 얼마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순자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 심각한 어지럼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혈압은 약간 높았지만 약물로 조절 가능한 수준이었고 MRI 검사에서도 뇌출혈이나 뇌졸중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일상을 괴롭혔다. 한석우 원장은 이순자 할머니의 자세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할머니의 목은 앞쪽으로 심하게 굽어 있었고 양쪽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목을 만져보니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한 원장은 즉시 목 이완 운동과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권유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경추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운동을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 반복했다.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병행했다. 할머니는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어지럼증도 약간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 3주가 되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요. 머리도 덜 어지럽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꾸준한 운동으로 결국 어지럼증을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생활을 되찾았다. 김동현 할아버지는 81세로 오랜 시간 고혈압과 수면장애로 고생해왔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항상 피로에 시달렸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단순한 노화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한석우 원장은 김동현 할아버지의 목 상태를 점검했다. 목이 앞으로 심하게 쏠려 있었고 경추 주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특히 도경부 관절 부위의 긴장이 심해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 원장은 8주간의 집중 목풀기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제안했다. 김동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목 스트레칭, 어깨 풀기,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했다. 처음에는 운동 후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한석우 원장의 지시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지속했다. 4주차부터 혈압 수치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8주가 지나자 수면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자 피로도 줄었고 아침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혈압약도 담당 의사의 지도하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박미영 씨는 62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이었지만 10년 넘게 편두통과 만성 어깨 결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통제에 의존하며 버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기 시작했다. MRI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경과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한석우 원장은 박미영 씨의 목을 세밀하게 살폈다. 호두학은 부위가 심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거북목 자세로 경추가 굳어 있었다. 특히 머리와 목을 잇는 두경부 관절의 경직이 심각했다. 한 원장은 박미영 씨에게 호두학근을 집중적으로 이완시키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마사지, 그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권유했다. 박미영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 10분씩 꾸준히 실천했다. 2주가 지나자 편두통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4주가 되자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8주가 지나자 거의 두통이 사라졌다. 박미영 씨는 말한다. 몸만 풀어줬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간단한 방법을 이제야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목을 풀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석우 원장의 치료 철학을 뒷받침해준다.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다. 그것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생명의 다리이며 작은 관리가 전신 건강을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된다. 한석우 원장은 말한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목의 경직은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목을 돌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순자 할머니, 김동연 할아버지, 박미영 씨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목이 부드러워진 것 이상의 것이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만성 통증이 완화되었다. 이처럼 전신에 걸친 긍정적 변화의 핵심에는 목 건강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미주신경이 있었다. 미주신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름이다. 그러나 이 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자율신경이다. 뇌에서 시작하여 목을 지나 심장, 폐, 간, 이, 장 등 주요 장기로 뻗어나가는 경로를 가진다. 이름 그대로 방황하는 신경이라는 뜻을 가진 미주신경은 우리의 휴식, 소화, 면역, 감정 조절을 담당한다. 한석우 원장은 목 건강과 미주신경 기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목이 굳으면 이 중요한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 결과 전신 기능에 광범위한 이상이 나타난다.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소화 장애가 발생하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진다. 심지어 이유 없는 불안감, 우울증,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원장은 이를 직접 경험한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입증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 중 하나가 유병철 씨였다. 76세의 유병철 씨는 심한 심계항진과 불규칙한 맥박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심장질환이 발견되지 않아 약물로 증상을 관리하라고 했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한석우 원장은 유병철 씨의 목 상태를 확인했다. 역시나 목이 심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두경부 주변 근육의 긴장이 심했다. 그는 미주신경의 기능 저하를 의심했고 목 이완 운동과 함께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심호흡 훈련을 처방했다. 유병철 씨는 하루 10분 복식 호흡을 반복하며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시작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이 단순한 과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몸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4주가 지나자 심장 박동이 훨씬 안정되었고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의 변화를 보였다. 최지연 할머니 역시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고생한 대표적인 사례다. 74세의 최지연 할머니는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변비, 불면증으로 고생해왔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한석우 원장을 찾게 되었고 진찰 결과 목의 경직이 심해 미주신경 경로가 압박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지연 할머니는 유병철 씨와 마찬가지로 목풀기 운동과 복식 호흡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병행하면서 소화 기능이 점차 개선되었다. 2주 후부터 소화가 원활해지고 4주 후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변비 증상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단순한 운동과 호흡만으로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인상 깊은 사례는 어린아이 한민준 군이었다. 10살의 한민준 군은 틱장애로 인해 눈을 깜빡이고 얼굴을 찡그리는 습관이 심했다. 여러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석우 원장은 이 아이의 두경부 상태를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목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미주신경 기능 저하가 의심되었다. 민준이는 가벼운 목 이완 운동과 복식 호흡,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매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5분간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반복했다. 2개월이 지나자 틱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다. 선생님들과 부모님 모두 민준이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미주신경과 목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미주신경이 제대로 기능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스트레스와 염증이 줄어들며 소화와 수면이 개선된다. 반대로 미주신경이 억압되면 몸은 만성 긴장 상태에 빠져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한석우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평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전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주신경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통증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숨겨진 문제는 조용히 진행된다. 목의 긴장을 풀고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작은 습관이 노년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한석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당부한다. 5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목을 부드럽게 하고 깊게 숨 쉬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심장, 뇌, 장기, 그리고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미주신경이 몸의 평화를 지키는 숨겨진 열쇠임을 이해한 한석우 원장은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시증해왔다. 이 장에서는 목 건강을 회복하고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신 건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구체적인 치유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유병철 씨였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그는 심계양진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생활 전반이 불안정했고 외출조차 꺼려질 만큼 증상이 심각했다. 한석우 원장은 그의 목을 진찰한 결과 경추 한 번과 이 번 부위의 긴장이 극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미주신경 경로를 압박하고 있었고 심장 리듬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한석우 원장은 유병철 씨에게 하루 2차례 복식 호흡과 목 이완 스트레칭을 처방했다.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3주차부터 밤에 느끼던 두근거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외출할 때의 불안감도 감소했다. 6주 후에는 심장 박동이 상당히 안정되었으며 병원 검사에서도 심전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병철 씨는 자신의 몸이 마치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 같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두 번째 사례는 최지연 할머니였다. 그녀는 오랜 기간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했다. 식사를 해도 늘 속이 더부룩했고 자주 설사와 변비를 반복했다. 불규칙한 배변 활동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최지연 할머니 역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석우 원장은 그녀의 목을 살펴본 결과 경추 하부의 굳음과 어깨 부위의 극심한 긴장을 발견했다. 이는 미주신경 경로를 억제하려 소화기능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석우 원장은 소화기를 자극하는 복식 호흡과 함께
두경부 스트레칭을 매일 시행할 것을 권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목을 풀고 깊게 숨쉬는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했다. 최지연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꾸준히 실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2주 만에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고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6주 후에는 변비 없이 규칙적인 배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약물 복용도 중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우울한 기분이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린 한민준 군이다. 10세의 민준이는 틱장애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증상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한석우 원장은 민준이의 목을 세밀하게 살폈다. 결과는 명확했다. 경추 상부, 특히 두경부 관절 부위의 긴장이 심각했고 이는 미주신경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려 틱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한석우 원장은 민준이와 부모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벼운 목풀기 운동과 복식 호흡을 지도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심리적 지지와 함께 긴장을 완화하는 놀이 활동을 병행하도록 했다. 민준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매일 꾸준히 목 운동과 호흡 연습을 했다. 처음 활동하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6주가 지나자 틱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학교 선생님들도 민준이의 행동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아차렸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다. 3개월 후 민준이는 거의 틱 증상이 사라져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목 이완과 미주신경 활성화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약물 치료나 기계적인 재활이 아니라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이었다. 한석우 원장은 강조한다. 몸 안에는 이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방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목 이완과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치유는 단순한 일시적 개선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면역력 강화, 염증 수치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정신건강 향상 등 광범위한 이득을 가져온다. 최근 연구들도 미주신경 자극이 만성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석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매일 다음과 같은 조언을 반복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부드럽게 풀고 깊게 숨 쉬십시오.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세요. 식사 후에는 가볍게 목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목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목의 통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전신 건강을 위한 투자이며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준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의 중요성은 배가 된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불편이 노년기에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목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내 몸 전체를 살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작은 실천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한석우 원장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목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매일 짧은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간단한 운동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번 장에서는 한 원장이 직접 고안한 하루 5분 투자로 목과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소개한다. 이 루틴은 특별한 도구나 고급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몸과 약간의 시간, 그리고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된다. 누구나 집, 사무실, 공원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구성되었다. 첫 번째 운동은 경추 스트레칭이다.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긴다. 그런 다음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숙여 가슴 쪽으로 가져간다. 이때 목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한다. 그 다음 천천히 고개를 원위치로 돌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다. 목 앞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마찬가지로 3번 깊게 호흡한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한다. 경추 스트레칭은 목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경추 사이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넓혀준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 압박을 줄이며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아침에 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목이 가벼워지고 두통과 어깨 결림을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풀기 운동이다. 양손을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로 천천히 큰 원을 그리듯 움직인다. 먼저 앞으로 5번, 그 다음 뒤로 5번 돌린다. 이때 어깨가 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상 어깨를 아래로 편안하게 유지해야 한다. 어깨를 돌릴 때는 가능한 한 부드럽고 천천히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실시한다. 어깨 풀기 운동은 승모근과 견갑골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탁월하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만으로도 목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상체 전체가 가벼워진다. 세 번째 운동은 두경부 관절 스트레칭이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턱을 약간 안으로 당기고 목을 곧게 편다. 그런 다음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과도하게 기울일 필요는 없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 기울이고 이 자세를 유지한 채 3번 깊게 호흡한다. 천천히 고개를 원위치로 되돌린 후 이번에는 왼쪽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양쪽 각각 3번 반복한다. 두경부 관절 스트레칭은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작은 관절들을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혈압 안정, 소화 기능 개선,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노화로 인해 경직되기 쉬운 부위이므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운동은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이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시작한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멈춘 후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쉴 때는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배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한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려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하루 단 5분의 복식 호흡만으로도 전신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5번째 운동은 척추 스트레칭이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낀 후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옆구리와 척추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이 자세로 3번 깊게 숨을 쉰 후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온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도 반복한다. 양쪽 각각 3번씩 실시한다. 척추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등과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데 탁월하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5가지 운동은 각각 1분 정도 소요되며 모두 합쳐도 5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점심시간 잠을 내어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히 실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3개월 이상 지속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한석우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어느 나이에서나,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결국 당신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찬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 5분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한석우 원장의 수많은 환자들은 이를 직접 체험했다. 단순히 목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놀랍도록 향상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다. 이번 장에서는 목 건강 회복이 가져온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변화 사례를 살펴본다. 남주혁 할아버지는 82세였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점점 걷기가 힘들어졌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큰 개선은 없었다. 한석우 원장은 남주혁 할아버지의 전신 자세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통증의 근본 원인이 목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목은 앞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었고 경추 하부가 굳어 있었다. 이는 척추 전체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결국 무릎과 허리에 과도한 하중을 가한 결과였다. 한 원장은 남주혁 할아버지에게 목풀기 운동과 척추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하도록 지도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경추 스트레칭과 어깨 풀기부터 시작했다.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남주혁 할아버지는 점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3개월 후에는 30분 이상 무리 없이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는 말했다. 목을 관리했을 뿐인데 온몸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신혜선 할머니는 79세였다. 그녀는 15년 넘게 편두통과 만성 피로에 시달려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고 날씨가 흐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 병원을 찾아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통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석우 원장을 찾아오게 된 신혜선 할머니는 목 상태를 점검받았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후두하근과 경추 상부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경추 정렬이 무너져 있었다. 이는 뇌혈류를 방해하고 신경계를 압박하려 만성 두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한 원장은 신혜선 할머니에게 집중적인 목 이완 운동과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을 권유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4주차부터 두통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8주가 지나자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두통이 거의 사라졌다. 신혜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15년 만에 통증 없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아요. 서우진 군은 12세의 소년이었다. 어릴 적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성과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님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개선을 보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석우 원장의 소개로 목 건강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한 원장은 서우진 군의 목과 두경부 상태를 살펴보았다. 경추 상부와 두경부 관절에 심한 긴장이 확인되었고 이는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이어져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우진 군은 하루 10분씩 목 이완 운동과 복식 호흡 훈련을 시작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벼운 신체 활동을 병행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서우진 군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타인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다. 학교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물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다. 서우진 군의 어머니는 말했다. 아이의 목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목 건강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몸과 마음,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열쇠다. 한석우 원장은 항상 강조한다. 목을 살리는 것이 곧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목 건강을 회복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며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는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평화로 이어진다.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진다. 결국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된다. 한석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목을 풀어주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목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삶이 다시 즐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매일 5분, 목을 돌보는 작은 노력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매일 5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일상 속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목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한석우 원장이 추천하는 일상 속 목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이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고개를 앞으로 15도만 숙여도 목에는 약 12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머리를 어깨 위에 곧게 세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추어 화면을 들어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책을 읽을 때도 무릎 위에 책을 놓지 말고 책받침대를 이용하여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작은 자세 습관들이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올바른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베개나 너무 낮은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린다. 이상적인 베개는 목의 커브를 자연스럽게 지지해 주어야 한다. 베개를 선택할 때는 누웠을 때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경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능성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형에 맞고 사용했을 때 목과 어깨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과 인대가 쉽게 굳고 탄력을 잃는다. 이는 목 근육 경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컵 정도의 물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물을 마시면 밤새 굳었던 몸을 부드럽게 깨울 수 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등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순수한 물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노인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목 건강에 치명적이다. 컴퓨터 작업, 운전, 독서 등을 할 때는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짧은 시간이라도 목과 어깨를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된다. 또한 장시간 한 자세로 인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목 디스크, 어깨 결림, 두통 등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다섯째, 목 찜질을 생활화하자. 특히 저녁 시간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하루 동안 쌓인 목과 어깨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뜨거운 수건을 준비하려 목 뒷부분과 어깨에 10분 정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증가한다. 목 찜질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열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고 미주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 심신을 안정시킨다. 단, 찜질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 중에는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목 근육의 회복이 방해받고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무너진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조명을 낮추어 내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숙면을 위해 복식 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스트레스는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키고 만성적인 통증과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한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을 자극하려 몸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짧은 휴식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8째, 골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골반이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면 척추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결국 목의 정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간단한 골반 스트레칭과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9째, 가벼운 목 마사지를 생활화하자. 손가락 끝으로 목 뒷부분과 어깨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근육 긴장을 풀 수 있다. 특히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자기 전에 5분 정도 목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숙면을 돕는다. 10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이틀 목 운동을 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건강은 작은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 매일 5분,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 한석우 원장은 말한다. 목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목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을 쌓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목 건강은 단순한 신체 부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신 건강, 정신적 안정,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보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특히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장에서는 하루 5분의 힘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석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하루에 단 5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네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실제로 매일 5분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를 넘기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흐른다. 결국 몸은 점점 굳어가고 건강은 서서히 무너진다. 하루 5분, 단지 5분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깊게 숨 쉬며 바른 자세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확실히 반응한다.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된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평화로 이어진다. 한석우 원장은 매일 실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직접 목격해왔다. 초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꾸준히 목 건강을 관리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동안 피로도가 낮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몸이 뻣뻣하고 피로에 쉽게 지친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이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 반면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만성 통증이 심화되고 병원을 찾는 빈도가 늘어난다. 삶의 질이 점점 하락하는 것이다. 1년이 지나면 두 집단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꾸준히 관리한 사람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물에 의존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하루 5분이라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 한석우 원장은 한 가지 인상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정수원 할머니는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한다. 그녀는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5분간 목풀기 운동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정수원 할머니는 말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매일 5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지금은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으면 몸이 먼저 알아차려요. 아침에 목을 풀어주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면 같은 또래의 이모 할아버지는 70대 초반부터 목과 어깨 통증을 방치했다. 특별한 운동이나 관리 없이 살아오다가 8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 거동이 불편해졌고 지팡이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워졌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검사해보니 목과 척추의 심각한 변형이 원인이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특별한 유전적 요인도 아니었고 경제적 차이도 아니었다. 단지 매일 5분이라는 작은 습관을 실천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였다. 그리고 이 차이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극명하게 갈랐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나쁜 습관이 쌓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반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좋은 습관이 쌓여 몸을 서서히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이다. 한석우 원장은 강조한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의 합계입니다. 매일 5분 동안 목을 돌보고 숨을 깊게 쉬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어려울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단 5분이다. 하루 24시간 중 5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이 작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과 자유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목 운동은 따로 운동복을 입거나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다. 집 안에서,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5분만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지다. 스스로의 몸을 사랑하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작은 결심을 실천하는 의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매일 5분을 투자하러 활기찬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귀찮음을 이유로 건강을 서서히 잃어갈 것인가? 하루 5분. 그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이다. 한석우 원장은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오늘 시작하면 1년 후에 당신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단 5분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목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부위가 아니다. 그것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생명의 다리며 신경과 혈류의 중심 통로이다. 목이 굳거나 변형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많은 만성질환과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목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면 전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한석우 원장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를 몸소 체득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목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신체 관리 차원을 넘어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이미 충분히 소개되었다. 하루 단 5분. 간단한 경추 스트레칭, 어깨 풀기, 두경부 관절 스트레칭,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 척추 스트레칭.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베개를 사용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자주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찜질과 숙면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한다. 꾸준히 3주만 실천해도 뻣뻣했던 목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다. 3개월이면 혈압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6개월이면 전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할 수 있다. 몸이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작은 불편을 견디는 대가로 얻는 것은 활기찬 삶과 건강한 미래이다. 한석우 원장은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5분을 투자하면 1년 후 당신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젊을 때 시작하면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다. 실제로 70대, 80대 환자들도 목풀기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몸은 항상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또한 목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은 안심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활기차게 생활하면 손주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건강한 노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5분간 목을 부드럽게 풀어보자. 의자에 앉아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자.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운동을 못한 날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꾸준히 이어가는 그 작은 노력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한석우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목을 돌보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병원에 의존하며 고통 속에 사는 삶인가? 아니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사는가?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다. 하루 5분. 그 작은 시간이 당신의 10년, 20년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시작하라. 지금 당장.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깊게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한석우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지금 86세입니다. 여전히 하루 8시간 진료를 하고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 5분 목을 돌보는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바로 지금 당신 손 안에 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